25 그림과 같이 AD가 4인 등변사다리꼴 ABCD에 대하여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.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각각 S와 L이라고 하면 S제곱 더하기 8L이 6720이다. 뭐 방정식 세워가지고 방정식 풀라는 말인 것 같죠? 일단 방정식 세우기 전에 그림에서 설명하는 상황, 일단 둘레랑 넓이를 뭔가 문자 하나 잡고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설명한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. 일단 AD가 4라 했고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AB랑 DC는 각각 저 원의 지름이니까 이 중앙에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고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. 오른쪽도 이 중앙에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고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또 뭘 줬냐면 두 원이 서로 접하고 있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이랑 연결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에 딱 있는 접점이랑 한 직선이 있을 거고 여기만큼도 R이고 여기만큼도 R이 되겠네. 그렇죠? 그 다음에 뭘 또 알고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밑변 BC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그 수선의 발은 딱 원 위에 위치하겠네. 왜냐하면 AB라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일 건데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말은 그렇게 90도를 만드는 점을 찍는다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수선의 발도 직선 BC 위에 있겠네요. 아니, 원 위에 점에 있으면서 직선 BC 위에 있겠네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어보시면 여기가 정확하게 2 이렇게 이등분 될 거고요.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R 빼기 2니까 이 삼각형의 닮음에서 이 아랫변은 2R 빼기 4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그냥 4고요. 오른쪽도 뭐 똑같이 2R 빼기 4겠죠. 그 다음에 뭐 저 높이는 딱 보니까 그 피타고라스 쓰시면 딱 정리돼서 나오겠네요. 이쁘게. 뭐 어느 쪽에서 피타고라스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해볼게요. 높이라는 거는 루트 2R을 완전제곱하면 되니까 4R 제곱. 여기서 요놈 완전제곱 빼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위에 정리하시면 R 제곱 4R 제곱 사라지고 16R 16 남습니다. 그러면 사실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이미 우리가 윗변 아랫변 다 R에 대한 식으로 표시했고 높이도 저렇게 R에 대한 식으로 표시가 됐네. 근데 루트가 나오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S제곱이잖아요. 루트가 그냥 제곱하면서 이쁘게 사라질 거예요. 일단 S 먼저 R에 대한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4 더하기 4 더하기 2R 빼기 4 더하기 2R 빼기 4니까 4R 곱하기 높이 16R 빼기 16 루트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될 거고 둘레라는 거는 그냥 다 더하시면 되겠죠.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일단 4R이니까 4R 더하기 이 옆에 두 개 더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그냥 4R이네 보니까. 왜 L은 8R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될 거고 S도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2R 곱하기 루트 16R 빼기 16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S제곱이라는 거는 4R 제곱 16R 빼기 16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L을 8배에서 곱하라 했으니까 64R 이렇게 되겠네요. 얘가 S제곱 더하기 L 8L이요 8L 얘가 얼마나 했냐면 6720 딱 왼쪽 오른쪽을 64로 나누고 싶게 생겼네. 64로 나누시면 R제곱 R 빼기 1 더하기 R2 나누면 얼마냐 105 이렇게 나옵니다. 전개해 주시면 R 세제곱 빼기 R 제곱 더하기 R은 105 뭐 105 넘기시면 마이너스 105는 0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3차식이니까 사실 그냥 1차 인수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죠. 뭘 집어넣었을 때 0이 될까 고민해보니까 105의 약수 중에서 고민할 건데 5 집어넣으시면 125 마이너스 25 더하기 5 빼기 105라서 0 됩니다. 따라서 R은 5. 그럼 뭘 구하라 했냐면 BD 제곱이거든요. BD 제곱은 여기에 표시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. 이렇게 어디서 하면 되겠냐 이렇게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겠죠.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R이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만큼이 2R 빼기 4라서 6
아랫변이 전체가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, 요만큼의 높이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. R 자리에 5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8 나옵니다. 그럼 BD 제곱의 길이는 10제곱 더하기 8제곱이니까 164 이렇게 정리 되겠네요. 넘어가겠습니다. 536. 서로 다른 세 정수 PQR에 대하여 방정식 쪄놓음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중 정수 알파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하라. 그러면 일단은 이게 3차 방정식 같이 생겼잖아요. 근데 뭐라 그랬냐면 PQR도 정수라고 했고 이 한근이 알파라 했는데 알파도 뭐라 했냐면 알파도 정수라 했어요.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결론을 왔냐면 x 빼기 p, x 빼기 q, x 빼기 r 얘가 14라는 게 지금 사실 그냥 3차 방정식 같지만 x도 정수, 근중에서 정수인 놈 보라 그랬으니까 얘도 통째로 정수, 얘도 통째로 정수, 얘도 통째로 정수라는 말이죠. 그러니까 얘를 3차 방정식처럼 보시면 어렵고요.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부정 방정식이다.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아마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. 왜냐하면 3개의 정수를 곱해서 14를 만드는 게 뭐랑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. 그렇죠? 그러면 3개 곱해서 14 되는 게 뭐랑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뭐 1, 2, 7 있을 거고 여기다 뿔마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그리고 1, 1, 14는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얘 때문에 안 됩니다. 얘는 3개가 전부 다 다른 정수여야 돼요. 왜냐하면 P랑 Q랑 R이 전부 다 다른 건데 똑같은 정수를 했다가 그걸 빼와자 서로 다른 정수가 나오겠죠. 그래서 1, 2, 7 이런 거 있을 거고 빼기 1, 뭐 2, 빼기 7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2개거나 0개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. 빼기 1, 빼기 7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1, 빼기 2, 빼기 7 있을 거고요. 요거 말고는 없겠네요. 그렇죠?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. x 빼기 p, 근 알파라 했으니까 알파라 쓸게요. 알파 빼기 p, 얘가 1이고요. 알파 빼기 q, 얘가 2고 알파 빼기 7, 알파 빼기 r, 얘가 7. 근데 알파는 전부 다 서로 3개가 다 똑같은 알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알파라는 건 p 더하기 1이면서 q 더하기 2이면서 r 더하기 7이다. 그럼 알파라는 거를 이 3개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얘랑 얘가 표현만 다르지 사실 똑같은 알파를 지칭하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선지를 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그 추론을 하는 거지. 일단 3개를 다 더해. p 더하기 1, q 더하기 2, r 더하기 7 이러면 사실상 뭘 한 거냐면 얘가 3 알파인 겁니다. 그죠? 그럼 걔를 3으로 나누시면 그냥 알파를 표현한 식이 되겠네. 그러면 첫 번째 거 얘 정리해 보시면 3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10이잖아요. 그럼 걔가 있나 봤더니 얘는 있네. 3번은 일단 답이 안 되겠네요. 두 번째 것도 해보시면 알파라는 게 p-1 이면서 q 더하기 2이면서 r 빼기 7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얘네 셋을 전부 다 더하고 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 빼기 8 더하기니까 빼기 6. 그래서 얘도 있나 봤더니 여기도 있네. 일반도 가능. 이 짓을 계속 하겠죠. 알파는 세 번째 케이스 알파는 p-1이면서 q-2이면서 r 더하기 7입니다. 얘를 식으로 알파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시면 셋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것까지 한번 해버리면 알파가 p 더하기 1이면서 q 빼기 2이면서 r 빼기 7이겠죠. 얘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시면 3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r 빼기 7 더하기 1이니까 빼기 6 이렇게 이것들 중에서 없는 거를 찾으면 되겠지. 얘도 있고 얘가 빼기 8이네요. 얘도 있고 얘만 없네. 얘는 더하기 4로 나왔어야 되겠죠. 얘는 4다. 그래서 결국에 한 36번은요. 관점을 좀 다르게 접근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죠.
정수 PQR이랑 정수 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, 정수라는 말이 저렇게 많이 나오면 대부분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떠올릴 건데, 쟤는 누가 봐도 부정방정식처럼 안 생겨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. 이런 접근을 하는 게요. 근데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게 정수인지 유심하게 좀 살펴보시고, 아, 얘가 저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부정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구나,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37. 방정식 x7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저식의 값의 합을 구하래. 그러면 이 말에서 약간 좀 냄새가 나죠? 이 식이 한 가지의 값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x에 뭘 집어넣냐, 얘를 만족하는 x를 집어넣을 건데, 얘가 당연히 여러 개가 7차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1이라는 식은 하나 있을 거고, 얘 인수분해 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때.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1이라는 식은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 6개 나오겠지. 6차 방정식이니까. 저 6차 방정식은 식은 없잖아요. 이렇게 생긴 6차 방정식. 뭐 우리가 6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x7제곱 홀수 차수는 어떤 상수, 이런 꼴의 방정식은 하나의 실근과 나머지는 전부 다 허근일 수밖에 없습니다. 미적분 같은 거 좀 배웠다면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, 저런 식의 x7제곱 빼기 1, 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잖아요. 축이랑 한 번밖에 못 만나지, 몇 차가 되던지 간에.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실근과 6개의 허근을 가질 건데, 하나의 실근과 6개의 허근을 다 대입하기는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? 뭐 실근은 대입하면 값이 금방 나올 건데, 허근 대입한 거는 6개를 내가 일단 이 6개 허근을 다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 6번을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. 그래서 그냥 그 허근, 이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만 정리해 준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고,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1일 때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시면 2분의 3이 하나로 얻어질 거고, 두 번째로 x가 1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여기 있는 어딘가에 허근이겠죠.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, 어떻게 해도 복잡하긴 합니다. 어떻게 해도 복잡하긴 한데, 일단 저 식을 일단 더 해야 되니까 통분 먼저 해볼게요. 통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, 일단 1 더하기 x제곱, 1 더하기 x 4제곱, 1 더하기 x 6제곱 이렇게 되고, 분자는 x 1 더하기 x 4제곱, 1 더하기 x 6제곱, 뒤에는 x제곱에 1 더하기 x제곱, 2 더하기 x 6제곱. 졸라 복잡한데 어차피 이제 x 7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출 겁니다. 얘를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냥 분모 전개해 주시면, 이거 그냥 그 3차 x 더하기 a, x 더하기 b, x 더하기 c, 요런 3차 그 1차 인수 3개에 3차씩 전개하는 것처럼 전개하면 되잖아요.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6제곱 더하기 x 6제곱, 이거 2개씩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. x 10제곱, x 8제곱, 그리고 뒤에는 얘네 셋을 한꺼번에 곱한 x 12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, 분자는 너무 복잡한데 제가 그냥 전개해서, 이거 전개는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전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.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와요. 전개식 일단 쭉 적을게요. 앞에 건 이렇게 되고, 뒤에 거는,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고,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돼요. 이제 이거 가지고 차수를 낮춰야 되겠지. 얘는 x 4제곱으로 그냥 정리됩니다. 얘는 그냥 1이고, 얘는 x제곱일 거고요, 얘는 x일 거고, 얘도 x제곱일 거고요, 여기 x 3제곱이네요. 얘는 x제곱일 거고, 얘는 1일 거고, 나머지는 이제 차수를 더 내릴 수 있는 건 없네.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해보시면 얘가 x 3제곱 될 거고, 얘가 x 될 거고, 얘가 x 5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럼 밑에가 어떻게 정리되느냐,
x 6제곱, x 5제곱, x 4제곱, x 3제곱, x제곱, x 더하기 1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0 되겠죠? 이렇게 하나씩 6제곱부터 하나씩 더하면 0이라 했으니까 그럼 뭐만 남냐면 x 6제곱 하나만 이렇게 남습니다. 여기 있는 거 분자도 정리해 주시면 2x 4제곱 EX 5제곱 여기 x 5제곱 하나 있고 어딨냐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쭉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남습니다. 그럼 얘는 분모는 뭐 이제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을 거고 얘도 위에 있는 x 6제곱 x 5제곱 플러스 쭉쭉쭉 1까지 했다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0에서 지금 이거 이렇게 이항하면 x 6제곱만 이렇게 이항하면 x 5제곱부터 x 4제곱 쭉쭉 1까지 더한 게 빼기 x 6제곱이잖아요. 거기다 2만 지금 이렇게 다 곱한 거죠. 이렇게 그럼 얘는 빼기 2x 6제곱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통째로 빼기 2x 6제곱으로 정리되겠네. 그럼 x 6제곱 x 6제곱 떨어지니까 결국에 계산의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찾은 저 식의 두 개의 값은 2분의 3과 마이너스 2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빼기 2분의 1.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도 저렇게 순환하는 어떤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 가지고 차수를 내려서 식의 값을 찾자 이거죠.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정리하면은 이렇게 딱 하나의 예쁜 상수로 떨어지잖아요. x가 실제로 뭔지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. 이런 6차 방정식 푸는 해법은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실제로 저 6차 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해를 구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3차 방정식 오메가 할 때도 그거 어떻게 했나 라고 생각해보면 해를 직접 구해갖고 대입을 하진 않았잖아. 식을 정리한 다음에 순환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식의 값을 떠낸다든지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거였죠. 얘도 그 원칙을 그냥 충실하게 따라가면 됐었다. 챙겨갈 거는 식은 하나랑 나머지는 허근이 나올 거라는 거고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에서는 그 허근을 구해서 대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춘다. 이렇게.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것 같긴 한데요. 이 문제는 이 해법이 유일한 해법이고 맞는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넘어갈게요. 마지막 38. 3차 방정식 저놈의 세근을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할 때 새로운 3차식을 이렇게 줬고 이런 식을 줬다는 거는 결국에 요거랑 요거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 만드는 근이다 이 말이죠. 그죠?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 처음 3차식이랑 얘랑 관계를 좀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. 왜냐면 이 알파, 베타, 감마가 여기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저 안에부터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. 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. 위에 거 봤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게 1이라는 걸 알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가 3이라는 걸 알고 알파 베타 감마가 빼기 1이라는 건 아는데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뭘 쓸 거냐라고 하면 얘를 쓰겠죠. 왜냐하면 이거 딱 보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를 1 빼기 알파로 바꾸면 좋을 것 같으니까. 얘랑 얘도 쓰려고 한다면 쓸 수 있겠는데요. 그냥 식의 모양 봤을 때 얘가 제일 유력하지 않습니까? 안에 있는 값을 알파 하나로 맞춰주면 더 좋겠잖아요. 그래서 쟤를 베타 더하기 감마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정리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뭐 똑같겠죠? 2 마이너스 2 베타로 정리될 거고 세 번째 거도 감마분의 2 마이너스 2 감마는 0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. 그럼 앞에 거를 조금 이거 알파분의 2 빼기 2로 이렇게 쪼개겠습니다. 베타분의 2 빼기 2 감마분의 2 빼기 2 이렇게. 왜 이렇게 쪼개냐면 아니 딱 봐도 여기 플러스 2 하라는 게 요 마이너스 2 거슬리니까 그렇게 한 거 같잖아.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 알파분의 2 빼기 2라는 것만 요 3차식 그대로 대입해 볼게. 그랬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니까. 뒤에 것도 사실 어차피 모양 자체는 똑같아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저것만 먼저 대입해주면 알파분의 2 빼기 2 더하기 2 해갖고 세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뒤에 거는 알파분의 2의 제곱 얘는
알파분의 2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베타랑 감마에 대해 똑같은 짓을 해도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얘가 전개만 지금 조금만 해보면 알파분의 8의 세제곱 알파 세제곱분의 8 이렇게 적겠습니다. 뒤에는 p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2 얘는 q 곱하기 알파분의 2 얘는 감마 r 그냥 0 이렇게 되겠네. 그럼 베타랑 감마에 대해서도 굳이 안 써도 똑같은 식이 등장할 거라는 거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. 그러면 그걸 보고 저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. 방정식 8x 세제곱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 여기 4예요. 미안합니다. 4px예요. 2qx고 얘의 세 근이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, 감마분의 1이다. 이렇게 읽히십니까? 다시 이 식이 베타랑 감마에 대해서 똑같이 나올 건데 그 식의 모양을 잘 관찰해 봤더니 8x 세제곱 더하기 4px 제곱 더하기 2qx 더하기 r은 0 이라는 식에다가 각각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, 감마분의 1 집어넣은 거거든? 그랬더니 0이 됐대. 그렇다는 말은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, 감마분의 1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왜 그래도 여전히 알파분의 1이라서 불편한데요? 라고 하시면 이 3차 방정식 얘 세 근이 알파, 베타, 감마잖아. 저거 역수근을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개수를 그대로 뒤집어주면 됐죠.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 얘의 세 근이 알파, 베타, 감마이면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, 감마분의 1 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개수를 싹 뒤집어서 이렇게 적은 3차 방정식이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, 감마분의 1을 가진다 라는 거 앞에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이 모양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 이 식의 양변을 x세제곱으로 나누어도 문제 없잖아요. 왜냐하면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느 한 근도 0이 아니었단 소리니까 x세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여기다 이걸 x세제곱으로 나눈다고 해서 우변이 0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죠. 그리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도 바뀌지 않지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 감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3 빼기 알파분의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올 건데 요 말을 보고 아 얘는 알파분의 1이라는 거는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구나. 베타분의 1이라는 것도 저렇게 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구나. 감마분의 1도 저렇게 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앞에서 아마 이건 했을 것 같아. 그러면 알파분의 1, 베타분의 1, 감마분의 1 갖는 3차 방정식,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요거래. 근데 걔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. 둘이 근이 같으니까. 따라서 얘 전개해 주시면 여기다가 8 곱해야지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8 곱해야 최고차항에 맞춰지니까 일단 마이너스 8 곱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8x 세제곱 빼기 24x제곱 더하기 8x 빼기 8은 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계수 비교하면 되겠죠. 그래서 4p라는 게 마이너스 24니까 p는 마이너스 6 다음에 2q라는 게 8이니까 q는 4 r은 그냥 마이너스 8이네요. 그럼 pq분의 r 해주시면 답은 3 마이너스 24를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되니까.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인데 이렇게 정리된 식을 보고 아 알파분의 1이라는 거 이런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구나. 베타분의 1이라는 것도 식 굳이 안 써보셔도 어차피 똑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는 거는 머릿속으로도 금방 알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역으로 얘의 근이 얘랑 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